자, 계속 보시죠. 자, 지적 공부인데요. 가시적 공부와 비가시적 공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 이 보관을 지적 서구에 할 수도 있고, 자, 컴퓨터 속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지금 반출하려고 그래요. 반출. 그런데 지적 공부가 대장도 있고 도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장도 중요하지만 걔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도면이 오늘 배우실 텐데 도면이 왜 중요하냐면 도면에 두 가지 상태를 그래요. 주요 건축물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오다가다 보니까 삼각대를 세워가지고 측량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아무데나 딱 삼각대 세워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라는 걸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저 봐보세요.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뒤에 학생은 열심히 막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어디에서가 나와야 되잖아. 기준점. 인천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부산 이렇게.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말은 거리를 잰다는 소리인데 거리를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 측량할 때 기준점들이 도면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어디 군부대가 있다? 그러면 군부대 위치가 도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군부대 위치가 그려진 도면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간첩이 손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자, 가지고 있다가 반출 그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반출할 수가 없다니까요.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고. 구청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 근데 예외가 있네, 예외. 자, 언제 꺼내느냐 그랬더니 자, 천재지변. 구청에 지금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공부 다 타버릴 거잖아. 그러면 빨리 밖으로 꺼내야 되겠습니다. 반출.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라면 바로 할 수가 없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가 서구라면서요. 그러면 서구청에 가보면 지적 공부가 있을 건데 거기에 지금 봐봐요. 서구청 지적 공부가 있을 거야. 이걸 그 서구청 밖으로 꺼내려면 상급자 누구야? 인천시장의 승인받고 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장난을 칠 때 천재지변이 또 승인받아야 될까요? 서구청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데 시장님 꺼낼까요 말고 이렇게 승인받고 있으라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반출이고 또 가지고 있다가 근데 아플싸 천재지변이 났다면서요. 지역공부가 타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뭘 해야 될까? 복구. 그래서 복구를 배우실 거고 이렇게요. 자, 복구한 다음에 자 다시 자 이런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자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 한번 듣고 나면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것도 배우실 거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 공부의 이제 등록 내용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재와 지번은 틀을 잡고 세부로 쪼개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가 지금 개수가 몇 개가 있어요? 불러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병부, 대지권 독보, 지적도, 임야도, 지적 파일이 이것들이잖아요. 모든 그 지적 공부의 소재와 지번은 다 나온다. 그러면 시험 문제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은 뭐예요? 소재 지번. 다 나와, 소재 지번은. 자, 그리고요. 자,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목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중에서. 자, 지목은 여기 나와요. 도면은 뭐예요, 이제?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대장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였죠? 근데 아무 말 없이 순수 대장은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의미합니다. 4개 중에서 순수 대장은 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의미로 돼. 자,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나와요? 암기하셔야 돼요. 지목은 어디 나와요? 목도장 이렇게. 여러분 막도장이라고 알아 그거? 목도장 이렇게. 목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축도장도 있어. 축도장. 그러면 축척은 어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암기하셔야 돼요. 목도장, 축도장.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한 문제 맞춥니다.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면적은 어디 나와요? 이렇게. 면적은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시골에 가보면 면장 있나, 면장? 면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도 있어, 공장.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공장.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렇게.
목도장, 죽도장, 면장, 공장. 길거리 다니면서 서면 돼. 목도장, 죽도장, 면장, 공장.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자, 어떻게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되겠고. 이거 뭐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경계는 어디 나오서 보나마나 도면에 나오겠지. 도면에. 됐습니다. 그리고 좌표는 어디 나올까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가 뭐 좌표를 어디 나와야 돼? 좌표를 등록시키는 공부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다시요.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역 공부에 다 나온다. 자, 그리고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렇게.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됐습니까? 입 좀 벌려봐요. 입 한 번만 벌려줘봐. 쪽팔리면 한순간이야. 야, 선생,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따라 할 것 같아. 아니, 해줘봐. 한 번만. 자, 한 번 해보고 끝냅시다.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러면 풀 수 있다니까요. 해봅시다. 하나씩 쪼개서 이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자, 토지대항과 임야단에게 뭐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쉬워졌어, 이제. 소재와 지번은 모든 공부에 다 나온다면서. 그거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지목이야, 지목. 시작. 목도장, 축도장. 그러니까 지목 나와, 안 나와? 나와. 목도장. 장은 무슨 장만 말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이.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면장 나와. 시작. 면장, 공장. 면장, 공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도면번호가 나와? 도면번호가 나와? 나와야 되지. 왜? 토지대장의 짝꿍이 뭐야? 지적도 번호 적어놔라고. 그래야 한꺼번에 찾지. 임야대장도 도면이 있어요? 임야도 그 번호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다시 장번호 나와? 무슨 식? 카드식이면 다 나와. 장번호가 몇 장이라고 쭉 적어놓으라고. 이렇게요. 그리고 자, 축척 나와요. 시작. 축도장. 좋습니다. 좋아. 자, 토지동 사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장에 적어놓은 거야. 분할됐다, 합병됐다, 신규 등록됐다, 뭐 지목이 바뀌었다 등등을 적어놓는다. 이것들. 자, 그리고 자, 소유자가 변경된 날.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에 소유자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토지 등급 및 기준 뭐 쭉쭉 이것들 있다. 어머나 이제 뭐가 있어? 공이 들어야 돼. 공. 시작. 공장. 면장, 공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수익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고유번호 19자리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지장 봐보세요. 이게 모양새 이렇게 생겼어요. 자, 봅시다. 토지장에 무슨 번호가 있어?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리죠. 숫자가 길잖아. 자, 숫자가 길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식? 카드식이면 다 나와요. 카드식이면 다 나온다. 소재 지번은 다 나온다고 그랬고, 지번 나와. 자, 소재 지번 나와. 그리고 어떻게? 도면번호 있고, 장번호. 이 토지 대장 장수가 총 몇 장인지를 적는다는 소리예요. 카드식. 알겠죠? 축도장 나와. 그리고 토지 표시가 되겠죠? 목도장, 면장 나와. 자, 그리고 사유, 토지동 사유, 뭐 분할, 지목 변경 이런 적으라는 소리고, 소유자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쭉 봐봐. 먼장 또 그래야 돼. 공장, 공공.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시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공장. 자, 그리고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가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뻔해. 자, 토지 고유번호를 하면 토지 고유번호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민번호. 이렇게. 왜 그래 분위기가? 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깐 이게 주민번호네. 그럼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이때 태어났다는 거지. 80년생이다. 그리고 앞에 숫자가 1이야. 그럼 뭐야 이게? 남자, 이면, 여자.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뒤에 이제 숫자가 붙죠. 이게. 이 숫자가 이게 자기 출생지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출생한 지역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랑 똑같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넘버가 있다고 번호가. 그러니까 숫자로 행정구역을 표시해놨다고. 사람의 주민번호 똑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1번째 자리 숫자인데
이게 1이면 남자, 2면 여자 이렇게 하듯이 자 여기가 1이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 등록됐다는 거고 2면요. 알아야 될 숫자를 2면 임야대장, 3이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런 데니까요. 4면 폐쇄 토지대장, 5면 폐쇄 임야대장이 자 1이 뭐라고요? 토지, 2가 임야, 3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4, 5를 폐쇄 토지 임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8자리 숫자가 집원이야. 번번 4자리 부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총 19자리 숫자로 그 토지를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 시험 문제는 뭐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토지의 고유 번호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행정구역 알 수 있습니다. 지적 공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도 알 수 있어? 지번 요 세 가지만 알 수 있다고. 이 세 가지만 알 수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만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가져와봐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누구야 이거? 누군지 알아 몰라요? 이승현? 주민번호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자, 주민번호를 이것만 봐봐요. 주민번호잖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고유번호를 보고서는 지목이라는 건 알 수가 없지. 주민번호를 생각하시라니까. 주민번호만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목을 알 수 없고 그 사람 이름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소유자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뭐? 행정구역, 지역공부, 뭐야? 지번 이것만 알 수 있다는 거지. 뭐뭐 알 수 없다고? 지목도 몰라요. 소유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쉬워. 자, 공유지연명부. 자, 공유지연명부도 대장이다, 아니다? 대장이다. 무슨 식이다? 카드식이다. 보나마나 뻔하겠지 그러면 됐습니다. 뭐뭐 나온가 볼까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소재 지번은 다 나온다면서. 공유지 연명부가 뭐예요? 공유가 뭐예요? 하나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나누어 소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 그 지분을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이 나와야 되겠지. 소유자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쉬워라. 자,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자, 무슨 식이면? 카드식이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가 빠져나온다니까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가 무지 길지. 무슨 식만 나올 것 같아? 카드식만 나와. 카드식. 그러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적을 수가 없다고. 낱장인데. 그리고 이건 카드식이니까 무슨 번호가 붙어와야 돼? 장번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식이면 두 가지 자동적으로 빠진다. 무슨 번호 나오고? 고유번호 나오고 장번호 나온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대장이야, 대장. 자, 봅시다. 소재 지번 다 나오지? 됐습니까? 네. 자, 소유권의 지분 나올 거야. 지분 또 소유자 나올 거야. 고유번호 나와요? 장번호 나와요? 네, 나와요. 이렇게. 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대장이라니까, 대장.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모양새가. 대카드식이야. 고유번호 나와. 소재 지번은 다 나와. 쭉 가보니까 장번호 나와. 됐습니다. 당연히 공유니까 지분이지, 지분. 그래서 지분 나와야 된다고, 지분. 그리고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 나오면 된다. 뭐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지권 등록부인데 여기는 까다로워요. 대지권 등록부는. 자, 여기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장을 말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병부, 대지권 등록부였고 순수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잘 보세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라고 그랬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대지권 등록부에 다음 각호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법조문이거든요. 개정 2013년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대장이에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등기의 스타트가 보존 등기 아닙니까? 보존이 되려면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대장. 건물을 신축하면 구청에 먼저 가, 등기소에 먼저 가. 구청과 서가받아야 돼.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제가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순서가 이래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대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그때부터 보존 이전이 될 거라고요. 그 순서가 대장이 먼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바뀌었잖아 지금.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어야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진다고. 주의하셔야 돼. 대지권 등록부와 대지권 등록부 가지고 대지권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조용해지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방송 사고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대답을 해, 대답을. 자, 다시요. 빨리. 뭐 만들어지고, 뭐 하고. 자, 입 벌려봐, 입 벌.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록부 만들어라. 일단 대장이야, 카드식. 소재 집어는 다 나오겠죠? 대지권 등록부가 대지권 나와야 되겠지? 대장이니까 소유자 나와야 되지. 이 말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 자, 토지의 무슨 번호? 고유번호 나와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잠깐만. 마음이 안 편하지, 내가. 자, 무슨 식이면? 카드식이면 두 가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무슨 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자, 대지권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자, 아파트 이름 나와야 될 거고, 몇 호 나와야 되지. 내 거, 전유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이라면서. 수요자 나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분이 나와야 되겠지. 몇 분에 몇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렇게. 자, 장보로 나올 거고 소유자 대장이야 대장. 그러니까 소유자 나와야 될 거고 병 나올 그 원인 지분 이렇게. 자, 대지권 보세요. 자, 무슨 번호 나와? 고유번호, 카드식이 소재 지분 나와. 대지권자 비율 나와야 돼. 자, 가볼까요? 명칭, 아파트 이름, 전유번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대지권이니까 지분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도면. 드디어 이제 도면이 들어왔는데, 도면 볼까요? 도면. 자, 88페이지. 88페이지. 도면 봅시다. 도면.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법조를 먼저 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시작. 소재 지번은 자동으로 다 나온다. 그리고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렇게요.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여기 경계 나와. 경계를 표시하려고 만든 공부래니까요. 적공부. 그러니까 경계가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색인도가 있고 제명이 있고 축처, 도각성과 그 수치, 자화표에서 계산된 경계적 간의 거리 30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좀. 핵심이 뭐냐면 이거라고. 이 두 가지. 도면에 주요 건축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그리고 뭐? 측량할 때 기준되는 점, 그걸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도면에 그 위치가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측량할 때 그거 도면 보고 거기다가 딱 세우고 측량을 해야 된다고. 기준점이 다음 주에 배우실 건데 측량을 한다는 말은 거리를 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기준점을 다 표시해놨다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이라고 그래요. 지적 도근점, 도로에다가 점을 찍어놨다고 해서 도근점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서 말이죠. 우리 그 너무 가까운가? 저기 검단 사거리 역까지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방한 게 있다니까. 그걸 지금 도근점이라고 한다고. 아무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대. 이렇게. 자, 도면 지금도 임야도. 자, 소재 나와요.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안 빨라요. 자, 소재와 집안 나와요? 나와요. 모든 다 나온다니까, 모든 공부에. 자, 그리고 집안 나와요? 집안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복습이야. 어떻게? 뭘로 하되? 아라비아 숫자로 본본 또는 부본으로 구성된 집원을 등록하다며 임야도 등록지의 토지는 집원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산자를 붙여야 된다. 산자야, 임자야? 산이야, 산이. 임이 아니라. 이렇게요. 자, 지목 나와요? 시작.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이랬잖아요. 목도장. 각 필지 단위로 당해 지목에 대한 지목 표기의 부호를 한글로 기재하되 지목 오른쪽 옆에 부호로 표시한다. 목도장. 자, 경계 나오겠지. 당연히. 이게 주 목적인데 그래서 뭘로 하되? 직선으로 하되. 어우 짜증 정말. 어떻게? 0.1mm. 뭐라고요? 그 폭이 선을 그었을 거잖아요. 그 폭을 뭐라고 그래? 0.1mm. 0.1mm 폭으로 지도한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진짜 너무하죠, 정말. 자, 도면에 색인도가 있어요.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인접 도면에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자, 그리고 도면에 제명과 축적 그랬는데 제명이 무슨 말이냐면 제명이 뭐예요? 제명이 도면의 제명.
이름이라고. 도면이 두 개 아닙니까?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도냐, 임야도냐라고 이름 적으시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축척나무 도면에 시작. 축, 도, 장. 도면에 나오지. 그런데 도면. 지적도에서는 말이죠. 지적도에서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면적 결정과 끝수 처리해서 해드렸는데 지적도에서는 이 축척을 다 씁니다. 자, 불러보세요. 시작. 대축척이 몇 분의 몇? 500분의 1, 600분의 1, 그리고 천 단위들 불러봐. 1000, 1200, 2400, 3000, 6000, 천 단위 축척들. 이걸 다 쓴다고. 다 쓴단 말이야, 이걸.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현재 쓰고 있는 게 얘라고, 이게. 1200분의 1. 자, 그리고 임야도의 축척은 두 개밖에 안 써요. 어떻게? 3000, 6000을 쓴다. 3000, 6000. 기억하셔야 돼. 그 중에 주로 이걸 씁니다. 6000짜리를. 다시요. 그러면 지적도에서는 어떻게? 다 쓰는 거고. 임야도는 어떻게? 3000, 6000만 쓴다. 지적도는 다 쓴다. 다가 뭐야? 다가. 불러보세요. 다.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다 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도각선과 그 수치가 나오는데 잠시 보류. 자, 도각선. 뜻만 읽어보세요. 도면의 윗 방향은 항상 북쪽이다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나중에 보실 텐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도면의 위쪽 어디가? 북. 이게 북, 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고 이렇게 만들래 정도만. 도각선. 도각선 수치가 있는데 원점과의 거리를 표시하는 저쪽 숫자가 있는가 봐요. 잠시 보류. 자, 그리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건너간다 이랬는데 잠시 보류. 자, 실제로 보시면 돼. 자, 뭐가 나온다고요? 삼각점, 지적삼각, 지적점 기준점 나오고 건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지적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적도 봐보세요. 첫 번째. 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제명 나오지. 제명.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리에 전체 지적도가 몇십 장 있나 봐요. 그 중에 8호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8. 가운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토지는 연속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지의 왼쪽도 있고 위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래게 있겠지. 그러면 이 토지의 왼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몇 번 도면? 5번 도면을 보라는 소리고 이 토지의 위쪽을 보고 싶으면 7번. 도면 찾기입니다. 자, 아래쪽 보면 9번. 이걸 색인도라고 그래요. 도면 찾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색인도라고 합니다. 이걸 색인도라고 그래. 자, 그리고 자, 도각선이니까 도각 봐봐요. 우리가 외각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도면에 뭔 선이 하나 그려져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래. 선을 그려야 되겠지. 도면의 끝선. 거기까지 진짜 내면 안 되는데 봐보세요. 그러면 잘 봐봐봐. 지금 도각선을 지금 어떻게 그려놨냐면 여기까지가 도면이죠. 근데 여기다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안쪽에 넣어가지고 지금 선을 그려놨죠. 이걸 도각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지적도를 떼가지고 토지 모양새를 쫙 보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번 도면을 떼야 돼? 6번 도면을 떼야 될 거잖아요. 그럼 6번 도면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백을 두려고 좀 들어가서 도각선을 이렇게 그려놨다 이거예요. 도면의 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자, 무슨 글자가 보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24만 9,400, 11만 4,500 여기 있죠.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그래요. 선은 도면의 끝선을 말하는 거고, 도각선이 되는 거고, 이 숫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도각선 수치라고 합니다. 도각선 수치. 뭐라고 한다고요? 도각선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 89페이지에 가보면 7번에 도각선과 그 수치 있죠? 그러니까 도각선은 도면의 끝선을 말하는 거고 수치라는 게 이것들이라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를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릴 건데 저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0점. 자, X축, Y축. 자, 이 상태로 도면상 이렇게 좌표선으로 가지고 가서 이걸 이대로 옮겼을 때 이 0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요. 이 숫자들이. 이걸 봐봐.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1만 4천이라는 소리는 이 0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졌다는 소리고
거리가. 자, 그러면 11만 4,500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거리라고, 거리. 거리.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숫자는 반대겠죠? 자,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되고, 아래, 여기는요, 항상 북쪽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도각선에 이렇게 수치가 지어지면, 그러니까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고, 아니, 0점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면 거리 나오지 않냐? 안 그럴까요? 다시. 자, 이 거리 재면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론이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지면 거리를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야 될 게, 오늘 제가 좀 전에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 거리 재고 거리 재서 곱하니까 면적이 나왔잖아. 그래서 결국은 도각선의 수치란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이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지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리를 알 수가 있고, 떨어진 거리니까 거리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리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자,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 구해보세요. 면적을 알 수 있다며. 면적 구해보라니까.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면 돼? 아이, 왜 이래, 정말.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죠. 그러면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어떻게?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만큼 이걸 빼면 이 거리지. 빼보세요, 얼마야? 24만 9,400에서 24만 9천을 빼면 거리가 얼마냐고요? 400인가요? 거리가. 됐습니다. 자, 봐봐. 메타. 자, 얘기해봐, 또. 11만 4천이고 11만 4,500이니까 거리를 얼마겠어? 500이죠. 500 메타. 됐습니까? 자, 보면 면적 얼마야? 5, 4, 20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메타 몇 개? 두 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선생님, 더 빠른 방법 없어. 있지요. 그러니까 도각선의 수치를 딱 주어주고서 현장 갔는데 면적을 구하라 하잖아. 그냥 숨도 쉬지 말고 완전 쉬워. 위에서 아래 숫자 빼고 우측에서 아래 숫자 빼면 나오겠지. 그거 곱해주면 면적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줄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지문으로 나올 때는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지면 뭘 알 수 있다? 거리 알 수 있고 면적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도각선 있고, 이렇게.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천천히 해야 되니까, 이거. 자, 이제 해결이 됐나 봅시다. 자, 도면. 자, 도면. 자, 소리와 지원 나와요. 모든 도면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자, 됐습니다. 자, 목도장 나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 나와요? 네, 나와요. 경계 보이시잖아. 직선으로 하되 0.1mm, 0.1mm. 짜증. 자, 다시 도면 색인도 알겠죠, 이제. 도면 찾는 겁니다. 옆도면, 위아래 도면들이. 도면도 이렇게 됐고요, 이제. 자, 도면에 제명 나와요. 지적도냐, 임야도냐 이름이 나와야 되고, 축도장. 좀 쉬워지죠, 점점. 축도장. 이렇게. 자, 지적도에 쓰는 축적 불러봐, 빨리. 불러주세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다 쓴다. 임야도는 3000, 6000짜리만 쓴다. 틀릴 수 없겠다, 진짜. 자, 도각선 알겠죠? 도면의 끝선이야. 어떻게 그린다고요? 안쪽으로 그려야 돼. 딱 맞춰 그리면 나중에 도면을 붙일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도각선, 그리고 그 수치도 있습니까? 그냥 도각선과 그 수치,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지면 뭐뭐 할 수 있다고? 거리 알 수 있고 면적 알 수 있다. 지문. 자, 그거는 공식 주면 어떻게 해? 위에서 아래 숫자 빼고 우측에서 좌측 숫자 빼가지고 곱하면 면적이 나온다. 보였죠? 이렇게 겁먹지 말고 하고 오시면 돼. 자, 됐고 도각선 됐습니다. 이렇게 수치 해줬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라고.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책에 하람 센티미터까지 등록한다. 이건 잠시 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하면서. 자, 삼각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됐습니다. 측량할 때 기준점의 위치가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다고. 됐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여기만 하면 넘어가면 이제 오늘 힘들 게 없는데.
자, 92페이지. 92페이지. 자, 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를 의미하며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쫙. 이게 포인트지.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쫙. 이게 포인트지. 대장이니까 무슨 식? 카드식 도면이라는 소리예요. 카드식.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빠져나온다고 그랬지. 카드식이니까 뭐 고유번호 적을 수 있고 장번호 자동적으로 나온다. 두 개 해결됐잖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목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읽으려고 그랬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나요? 자,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어려우면 말을 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경계점 끊고 좌표 끊고야. 그럼 이 말은 경계점을 좌표란 말은 숫자거든요. 수치로 등록시켰다 이렇게. 경계점을 뭐로 해서 수치, 숫자로 해서 등록시켜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한다야. 그러면요.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도면이잖아요. 도면. 형태는 대장 형태지만 도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만든 이유가 봐보세요. 이런 토지가 있으면 공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적는 토지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만 이것만 대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 토지의 모양새, 경계, 모양새 알 수가 없으니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이 따라붙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잖아. 됐습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봐.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그랬으니까 경계점 아닙니까? 점을 뭐가 시켜서 수치화 시켜서 등록시켜 놨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데 경계점을 생각을 해보면 경계점 자, 이거 봐보세요. 자,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가 경계점은 뭡니까? 경계점은 점이지. 배웠잖아 우리 지난주에. 경계점 뭐라고? 점. 무슨 점? 그냥 점 이러지 말고 굴곡점, 꺾이는 점이 교차점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 말은 의미냐면 봐봐. 꺾이는 점들이 있겠지 이게. 막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벌써 틀리다고 어떡해. 미안해요. 좀 봐줘요. 어?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선으로 쫙 그려놔도 이게 경계가 되지만, 점들만 이렇게 찍어놔도 대충 토지의 아웃라인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경계점을 뭘로 해서 이렇게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점이야. 이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의 모양새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점들을 아예 뭘로 해놨다고? 숫자로 해놨다고, 숫자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자, 공부를 만들 거야.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뭘 떼봐야 돼? 토지 대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뭐가 붙어봐야 돼? 도면이 붙어봐야 되잖아. 도면이. 근데요. 자, 아까 좀 전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이건 토지가 꾸불꾸불하다는 소리니까 이 많은 점들을 숫자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렇게 도시개발이 됐다면 토지가 반듯할 테니까 여기는 경계점이라는 게 몇 개 없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토지를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또 좌표로 S축, Y축으로 가지고 가서 이 토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경계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러면 봐봐요. 1번, 2번, 뭐 3번, 4번 경계점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자, 1번 경계점은, 2번 경계점은, 3번 경계점은, 4번 경계점은 해가지고, 자, 숫자 내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4, 여기를 5라고 하고 여기를 3, 4, 5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자, 이 1번 점 봐보세요. 1번 점은 X축이 얼마야? X축 얼마입니까? 3이죠. Y축은? 여기잖아, 여기. 5죠?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2번 점은요? X축이 얼마야? X축이 5잖아요. 됐죠? Y축은? 5네. 이렇게 이런 경계점들을 이렇게 X축은 얼마, Y축은 얼마 숫자로 등록을 시켜놨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봐보세요. 지금 그걸 옮겨볼게요. 이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줘도 이 토지의 모양새를 알 수 있으나 꼭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말뚝만 박아놔도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도 토지의 모양새를 알 수 있는 거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뚝. 이래도 토지의 모양새가 알겠네. 그래서 이 경계점들이 찍혀지면 대충 아웃라인이 드러날 텐데 그 경계점들 수치, X축은 얼마, Y축은 얼마라고 이렇게 숫자로 등록을 시켜놨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게 주로 개발적이니까 경계점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하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땅에 보면 땅이 이런 형태면 봐보세요. 이런 형태면 굴곡점이 무지 많잖아 이걸 어떻게 다 숫자로 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개점을 숫자로 등록을 시키려면 경계점의 개수가 적어야 되겠지. 경계점의 개수가 적다는 말은 굴곡점이 적어야 되겠지. 그 말은 토지가 반듯반듯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 될까? 토지가 반듯반듯한 게 도시개발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이야 다 봐줘야 되지. 도시개발이야 그럼 측량을 누가 해? 우리가 그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정, 확정 측량이 되는 거고 이때는 축척을 몇 분의 몇을 써? 500분의 1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라고 그래야 되죠. 됐습니까? 다시 뭐가 한 세트야? 뭐가? 자, 시작. 경계점, 좌표 놓고 도시개발했으니까요. 경계점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요. 개발했으니까 몇 개가 안 되니까요. 그 경계점을 숫자로 정할때니까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때 하는 측량 뭐예요? 지정, 확정 측량이 되는 거고 추측 몇 분의 몇? 500분의 1.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그러면 면적하고 제가 바꿔드릴게요. 면적. 어디 복습해 봅시다. 대축척을 쓰는 지역에서는 자 면적 결정을 어디까지 한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줘버리냐면 이걸로 안 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지정치가 풀어야 되는데 555.542제곱미터가 나왔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지정치가 555.542제곱미터 나왔다. 자, 지적부에 등록할 면적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다 같은 말이니까 얼마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은 말. 무슨 개발? 도시개발 같은 말. 지정 확정 추냐 같은 말. 500분의 1 무슨 축척? 대축척 선도하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끝수가 500이니까 얼마를 하면 되지? 555.5제곱미터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꼭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묶어놓으면 다음 주도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같은 말이야. 불러보세요. 마지막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시개발, 지역확정 측량 500분의 1 한꺼번에 세트 다 묶어내셔야만 된다. 쪼갤 게 아니라.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래? 아하. 도시개발을 해서 경계점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인공위성 동원해가지고 S축, Y축이란 말이에요. 그거 유도경도. 위에서 사진을 탁 찍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기계로. 그럼 그 숫자가 띠릭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전체 해봅시다. 자, 이 지역이야. 도시개발 지역이야.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이제 사진까지 다 찍었대. 그러면 첫 번째. 자, 소유자가 누군지 적어놔야 되겠죠? 자, 무슨 대장을 만들어야 돼? 토지 대장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면부터 와야 되지. 그러면 도시개발 지역이면 도면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이긴 한데 경계점을 1번, 2번, 3번, 4번 경계점들을 X축, Y축 숫자로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이 숫자만 보고서 토지의 모양새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한 장의 도면을 더 만들어라. 그걸 지적도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못할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모양새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도노프 즉 자 지적 확정 친화를 실시했다. 도시개발 지역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만들라. 이게 한 세트라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준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가 따라 붙어야 될 거잖아. 여기에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지적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등록될 건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형태라고 그랬어요, 제가? 카드식, 대장 형태. 그러면 카드식이면 여러 가지를 다 적을 수 있네? 다 적을 수 있네? 그래서 무슨 번호 들어와? 고유 번호 들어와? 여러 장이야? 장 번호 들어와. 됐습니다. 여기에 도면 번호가 붙어? 도면 번호가 붙어? 왜 붙어야 돼요? 도면 번호가? 여기에 따라 붙는 이 도면을 번호를 적어놔야 같이 복사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장부에 도면 번호가 같이 붙은 것은 짝꿍이 있는 것들만 그렇지. 짝꿍이, 그럼 어떻게 짝꿍이 있어요? 토지대장에는 짝꿍이 있어. 지적도. 도면번호 나와요? 임야대장에 짝꿍 있나요? 있지. 도면번호 나와. 공유영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짝꿍이 없다? 도면번호 안 나와.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짝꿍이 있어요? 짝꿍 있냐고 짝꿍. 있지. 무슨 도가 붙어와야 돼. 그래서 도면번호를 적어놓는다고. 그리고 카드식이니까 장번호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경계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작. X축, Y축 숫자가 적혀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걸 부호도 나와.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 지금 경계점을 X축,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들을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부호도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갑시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해야지. 얼마나 재미없을까? 나 이해가 안 돼. 재미도 없을 거야. 내가 아까 보면서 그럴 거야. 내가 저걸 왜 배워야 되지? 내가 공인중개사 되면 내가 저걸 알아야 돼? 몰라도 돼. 근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참아 그냥.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이 정도로 편한 과목이 어디가 있냐? 아니구나. 또 아니야. 처음 들어서 그래. 처음 들어서. 그래서 지적법은 제도로만 한 코스 한 번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듣잖아. 일도 아니야. 왜? 똑같은데. 한 번만 더 듣잖아요. 제법 한 번 더 듣잖아. 그럼 아마 깜짝 놀랄걸? 왜? 어찌나 똑같은지 아주 그냥. 똑같아. 설명도 똑같고 거기다 살짝 설명 붙일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쉽지. 그러니까 이것만 한 번만 예를 해주시면 돼. 위에도 필요 없어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시작. 목도장, 축도장, 면장, 공장 이러고 다니면 된다니까. 방방방방 이러면서. 그럼 다 풀 수 있다니까. 무슨 법도사? 공법도사. 또 공법시험 가서 또 해라 또. 잘. 다시. 응? 자, 해봐자. 경계점을 알겠지 이제? 부고점, 교차점 그것들을 숫자로 등록시켜놨다고. 경계점 몇 개 안 되니까 개발지역에서 이렇게요. 소재집 하나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좌표 나와? 당연히 좌표 나와야 되겠지. 좌표 등록부인데. 됐습니다. 자, 경계점을 뭘로? X축, Y축, XY로 기재합니다. 말씀드렸고. 자, 고유번호 나와요. 왜 나와요? 그렇지, 카드식 이렇게요. 자, 그리고 도면번호 나와. 따라붙는 도면이 있다니까 무슨 도? 지적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장번호 나와요. 무슨 식? 카드식.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을 찡찡찡 찍어놨다고 이렇게. 그 점들을 X축, Y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적도가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지적도죠. 이 지적도하고 봐봅시다.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그러면 이 토지도 똑같이 지적 공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일단 소유자가 누군지 토지 대장을 만들 거고. 소유자, 면적 이렇게 찍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토지의 모양새를 직접 그려줘야 되잖아요.
눈을 확인하라고 뭐가 따라붙어? 지적도가 이렇게 따라붙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지적도하고 이 지적도 도면입니다. 도면이야. 얘도 도면이고. 자, 그러면 이 지적도하고 이 지적도가 같을 거냐 이건데 이 지역에서 지적도는 얘죠. 됐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측량이라는 걸 하려면 대장 들고 가서 측량을 해. 도면 가지고 가서 측량해야 돼. 도면 떼 가지고 가서 복사본 가지고 그 위치에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적 측량 기준점이. 그러니까 도면 보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측량은 이 도면 가지고 하시면 돼. 맞지?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위치한 자리에 있으니까 도시개발역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도면이 두 개잖아, 이거. 그러면 이 인공위성을 동원한 이게 정확할 것 같아. 사람이 손으로 그린 이게 정확할 것 같아. 이게 정확한 거지, 이게. 이게 정확한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눈으로 편하게 보시라고 손으로 그려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니까 측량할 때는 이것도 도면인데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라고.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적의 지역도 특징 그래서요. 자, 도면 제면 끝에 지적도 봐봐요. 이 지적도 제면 끝에 무슨 표라고 적으라고? 좌표라고 적어놔야 이 지적도와 이 지적도가 구별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요? 또 나오겠지. 자, 경계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등록한다. 여기는 보면은 봐봐요. 이렇게 그려놨겠지. 아니 모양새가 이렇게죠. 이걸 0점으로 또 가지고 가서 그죠?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적어놨다니까. 0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여기다가 적어놨다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는 뭘로 하고 여기서는 이 도면 가지고 측량을 하시겠지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어떤 도면이 정확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이 도면이 정확하니까 이거 가지고 측량하고 이 도면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놓으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뭐가 한 세트가 돼야 돼. 시작. 토지대장 지적도 함께 비치한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 500cm를 몇 cm? 1cm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축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따질 때는 cm라고 cm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토지를 개발지역이죠. 공부를 만들 때 뭐부터 만든다? 불러봐요 빨리. 무슨 대장? 토지대장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 도시개발지역이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경계점을 기억나시죠 이제? 좌표로 자 등록시켰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도면이야. 도면. 근데 이걸로는 일반 사람들이 확인을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지적도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지적도가 따라붙을 거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잖아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요 좌표라는 게 점좌표잖아. 그러면 1, 2, 3, 4 이거죠. 이것들은 X축이 얼마, Y축이 얼마 그 숫자를 적어놓은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경계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등록이 났다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거리가 나오는 순간에 좌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면 돼? 0점으로 딱 이렇게 평면사 가지고 가서 X축, Y축이잖아요. 이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잖아 이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이 숫자를 적어놨다고. 면적 계산하라고 빨리.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어디까지 적어야 돼? 센티미터 단위로 적는다고. 도면상이잖아 지금. 도면상.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적의 저도의 특징 그래서 도면의 제면 끝에 무슨 표라고 적고 좌표라고 적고 경계점 간의 거리 여기 있습니까?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놨다니까. 그리고 이 그 도면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을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측량은 뭘로 해야 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측량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 토지당 지역들 한개 비치합니다. 이러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경제차표도 봤고요. 자, 그리고 일람도와 지번 세균표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일람도와 지번 세균표가 있는데 일람도를 뭐냐 이건데 도면 관리상 필요한 때 작성 비치 가능 그래서 임의적이다라고 돼 있고 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일단 지적 공부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적 공부를 한번 불러주세요. 잠깐만. 지적 공부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지적 공부? 이러다 뭐가 있냐니까?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병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것들이 파일까지 불가시 공부 됐습니다. 그것들이 지적 공부니까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겠지 일단. 자, 일람도는 뭔데요? 그랬더니 주요 지형 지물 등의 개황을 표시하고 당해 도면 축척을 10분의 1로 줄여놨어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람도가 책이 있나? 어디 있어요? 96페이지 있습니까? 자, 96페이지 보면 일람도라고 있죠. 일람도 뭐가 잔뜩 막 적혀져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 관광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관광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전체 모양을 제주도에 뭐가 있고를 보려면 도면 봐야 되잖아. 그쵸? 언제 그걸 보고 있냐? 그걸 딱 몇 분에 10분의 1로 압축해가지고 대충 선상보건, 일초보건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놨을 거냐, 그림에. 관광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게 도면을 이렇게 줄여놨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일람도라고 한다. 관광 가이드북이. 자, 이러면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지번 색인표가 있는데 말이 어려워요. 도면 번호별로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제도한 것.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지번 색인표 이렇게 지번 색인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97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97페이지 지번 색인표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전에 보여드렸는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도면이 몇십 장 중에서 몇 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이게 토지가 잘게 쪼개져 가지고 지적도가 100장 있다고 쳐봐봐요. 100장? 그러면 내가 100장 중에서 필요한 도면이 87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그 도면을? 도면이 이렇게 쫙 이렇게 꽂혀 있을 텐데 87번이면 막 이래야 돼? 찾기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색인표가 뭐냐 그랬더니 색인은 다 돼 있거든요. 색인은 봐봐. 이게 색인이잖아 이게. 어떻게 여기는 색인이 돼 있어?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등기법 나눠져 있지. 색깔 칠한 거잖아. 그렇게 하듯이 100개가 있으면요. 100개가 있으면 지적도도 있을 거고 임야도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지적도다. 색칠. 여기서부터까지는 임야도다. 색칠. 또 그 안에서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색칠해 놨다니까. 10단위들 색칠, 30단위 색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 몇 번이야 그러면 찾기가 쉽겠지. 이렇게 꼭 뽑아내기가. 그래서 미리 색칠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람도는 뭐고? 관광 가이드북이고. 자, 색인이라면서 색칠해 놨다고 된다니까요. 그 지적도와 도면도랑 지적도 임야도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 지적도고 여기서부터까지는 임야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97페이지 보세요. 지번 색인표. 지원 색인표는 원하는 지번의 토지가 어느 지적도에 등록인지를 용이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색깔 칠해놨다. 이거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그러면 제명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지적도, 임야도 구분했을 건데. 됐습니다. 지번 및 결번이 있으면 표시해놨고, 결정타가 뭐예요? 도면 번호지. 그러니까 10단위로 그건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색칠을 해놨다. 찾기 쉽도록 그걸 뭐라 한다? 지번 색인표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일람도는 뭐고? 관광 가이드북 이거. 자, 지번 색인표는 찾기 쉽게 해서 색칠해놨어요. 그러면 끝.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98페이지에 결번 대장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3번에 가보면 지적 공부의 보존, 공개 및 열람이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